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걸 보려면 시장에 대한 걸 봐야 되고 저는 솔직히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현상의 바이오텍 전성시대라는 표현도 많이 써주시는데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냐 안 맞냐에 가장 중요한 건 금리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초반에 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사실 최근에 우리 미국채 10년물을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미국 대선 토론회 이후에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사실 그 위에 나오는 지표들이 전부 다 아래쪽 방향을 가르쳐도 있어요.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텍 전성시대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PC 지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 6월 PC 보시면은 뭐 예상치 2.6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건 뭐냐면 월간으로 보면 사실 여기 0.1이지만 이게 소수점까지 보면 0.08이거든요. 크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냐면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가처분 소득이나 인플레이션 조정한 지출 이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가 지표는 좀 빠지더라. 월간으로도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US 인플레이션이 좀 냉각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지출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각이 되고 있다. 자, 이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ISM 제조 PMI 있었습니다. ISM 제조 PMI도 50 아래에서 머물고 있고 다만 여기서 볼 거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신규 주문은 조금 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분기 GDP 나옵니다. 자, 2분기 GDP 나오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26일이 2분기 이제 GDP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4월 26일부터 이제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4.0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된 뭐 이틀 전이었나요? 보니까 1.5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려왔냐? 이번에 PC나 ISM 제조업을 다 반영한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 쪽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원래 이번 주에는 이제 졸트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 고용, 그 다음에 뭐 비농업 고용, 실업률 이런 쭉 순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졸트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볼 거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몇 자리냐.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내가 보다 좀 높은 임금을 주는 쪽으로 사실 이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였냐면 우리가 작년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거의 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거의 1.2 정도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은 잘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22 포럼에서 파월이 연설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거는 상당히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표들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파월은 연설에서 시사를 했다. 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향해 되돌리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자신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이렇게 있어요. We've made a lot of progress라고 해갖고 그래서 상당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두르거나 미루지도 않겠다. 이거는 선제적 금리 인하에 대한 최근에 보면 파월 의장도 그렇고 존 윌리엄스 또 마찬가지고 보통 약간 이런 거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약해지면 우리도 반응하게 될 것. 그래서 간밤에 비농업 고용이 또 수용치 발표되고 실업률 보면서 시장이 환호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금리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도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죠? 예,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닉 티미나우스 기자의 기사 내용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제가 좀 주목했던 건데, 파월이 금리 인하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진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고 ISM 서비스 쪽도 있었는데 서비스 쪽도 상당히 지금 냉각되고 있다. 잘 잡히고 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 전부 다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고용이죠. 자, 이번에 20만 6천 명 나왔고요. 실업률은 4.1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달에 27만 2천이었는데 제가 대폭 수정치가 되게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달에 얘기 드렸는데 크게 수정됐습니다. 21만 8천으로 엄청나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자, 이 부분도 좀 가만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도 상당히 지금 냉각 중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략 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이오텍 전성시대를 내년 202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좋은 성과를 냈지만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55년 25년 상반기 정도까지 어떤 큰 그림을 본다면, 왜냐하면 금리를 한 번에 내리지 않고 서서히 내려갈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겠지만 그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타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 바이오텍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스펙테큘러 20, 이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인데요. 아직 덜 오른 스펙테큘러 20 종목군들에 여러분들 투자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